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화를 겪게 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또 몸을 많이 사용하면 노화가 더 빨라진다고도 합니다. 관절이 노화가 되게 되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통해서 관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연골이 파열된 경우에도 이식을 통해서 연골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반월상 연골 이식술이 그것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변재용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월상 연골이 신체의 어떤 부위고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파열이 되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면 우리 흔하게 그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 우리 그 물렁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물렁뼈를 우리가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거든요. 잠깐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모식도가 되겠는데 위아래 이제 무릎 에 뼈가 있으면 그 중간에 연골이 있게 되는데 여기 파랗게 보이는 색칠해 놓은 부위가 연골이 되겠습니다. 무릎에는 안쪽 이 각각 하나씩 있고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가장자리로 노란 부위가 연골이 되겠습니다. 이 반월상 연골은 그 특이한 이제 해부학적인 특징이 있는데 혈관이 가장자리로만 있고 안에까지는 혈관 조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다치면은 재생이 잘 안 되고 그 쉽게 낫지 않는 그런 그 부위가 되겠는데, 네. 주로 이런 반월상 연골의 그 파열은, 그 특별히 다치지 않아도 노화에 의해서도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게 되면.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외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스포츠 손상이나 무슨 자동차 사고 아니면 다른 외상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선천적인 기형 때문에도 올 수가 있는데 네.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연골 파열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시된 부위가 파열된 걸 모식적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네. 다양한 파열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파열이 초기에 진단이 잘 안 되고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가 돼야 되는데 주로 그 치료라고 하면은 네. 그 수술적인 치료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안 된다면은 관절염으로도 그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반월상 연골이 파열돼서 관절염으로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관절염까지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거에는 사실 무릎 안에 반월상 연골이 그 손상이 돼서 제거가 되거나 이게 많이 잘라내거나 이게 손상이 된 경우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고 네. 나이와는 관련 없이 그 관절염이 오는 그 외상성 관절염이 되겠죠.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고 젊은 나이에도 관절염이 와서 무릎을 쓸 수 없는 네. 그런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다른 사람의 연골을 이식을 해주는 반월상 연골 이식 수술을 통해서 반월상 연골의 손상 이후에 오는 관절염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식을 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연골을 이식하기 때문에 혹시나 뭐 여러 부작용이나 맞아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반월상 연골 이식 수술이라는 거는 큰 수술이거든요. 근데 잠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네. 보신다면은 이제 넣어야 되는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 반월상 연골이 파열된 환자의 그 동영상 사진인데 지금 안쪽에 덜렁거리는 것이 반월상 연골이 되겠거든요. 약간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네. 손상이 되어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연골의 기능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동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네. 예, 예. 파열된 연골을 연골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 드러내는 겁니까? 예, 이게 다 제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연골의 기능을 살릴 수가 없고 필연적으로 관절염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이유로 연골 이식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절제를 한 다음에 이제 이식술을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근데 네. 만약에 이식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관절염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것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무릎에 그 찍은 그 MRI 사진이 되겠는데 이쪽은 정상적인 그 반월상 연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각형 모양으로요. 네. 이 안쪽에는 연골 손상이 있어서 연골이 기능이 이제 없어진 상황인데 보시면은 바깥쪽엔 관절 간격이 유지가 되지만은 네. 안쪽에는 관절의 간격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많이 좁아져 있네요. 붙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뼈끼리. 그렇게 되면은 네. 관절 뼈하고 뼈 사이가 서로 부딪히면서 연골 손상이 오는데 그건 같은 환자 사진입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연골이 다 닳아서 없죠. 지금 뼈가 드러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저런 상황이 되면은 병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이렇게 관절이 유지가 되던 그 무릎이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뼈가
서로 맞닿는 이거 굉장히 아프겠는데요? 저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이제 후유증과 통증이 남을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저런 상황이 이제 나이와는 관련 없이 젊은 나이에도 저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젊은 분들은 워낙 이제 활동량도 많을 텐데 이게 네. 움직일 때마다 또 통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런 예를 상황이라면? 들면 이제 과거에는 저런 경우에는 그냥 아프고 네.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고 후유증이 있어도 그냥 살기도 했었고요. 네. 아니면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을 많이 넣고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연골 이식을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식술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예. 설명해 주세요. 이런 그 연골 이식 수술을 통해서 첫째는 관절염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또 하나는 이런 그 연골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 그다음에 염증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 뭐 파열이 되고 결손이 됐다고 다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뭐 어떤 환자, 어떤 상황이어야지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기준이 나름대로 있는데요. 연골을 조금 잘라냈는데 통증이 있다고 그래서 연골 이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3분의 2 이상을 잘라냈을 때 통증이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연골을 많이 제거했을 때 통증이 동반된 경우에 그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거 이외에도 연골 손상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오는 것이 그 예견이 될 때 네. 보통 그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된다거나 이제 손상이 있어요. 네. 예, 그럼 이제 이식 수술을 받으면 되는데 혹시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예. 있나요? 절대적인 게 기준은 없지만 예. 보통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50대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그 관절염의 가능성이 이미 많이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식 네. 수술을 안 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미 나이와는 관련 없이 관절염이 와 있다면은 연골의 이식은 대상이 안 되겠죠. 의미가 없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반월상 연골이 내측에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 외측에 파열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양쪽에 뭐가 다른지 아니면 또 수술하는 방법도 좀 다른지. 예, 아까 그 사진을 보니까 모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달랐죠. 또 맞아요. 외측이 좀 더 큰 것 같았던데요? 내측이 이렇게 큰 그 C자 모양이었었고요. 네. 외측은 이렇게 O자의 링같이 되어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예.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연골 이식을 할 경우에 수술적인 방법이 다른데 잠깐 이것도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이쪽 좌측에 보이는 것은 그 외측 반월상 연골 이식 수술을 하는 방법인데 예. 수술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연골을 이렇게 이식을 해 넣어주는 겁니다. 환자 몸에 넣어주는 건데 외측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밑에 있는 뼈를 하나로 연결된 뼈를 넣어주게 되겠고요. 네. 내측인 경우에는 앞쪽으로 터널을 뚫어서 각각의 그 뼈가 달려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림으로 보면 뭐 쉽게 이해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막상 수술적인 걸 통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림도 저희는 어렵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수술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좀 두려워요. 네. 많이 어려워요? 무릎 관절경 수술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수술인데 과거에는 이런 수술이 이제 보편화가 안 됐던 이유가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의 그 카메라나 모니터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수술 기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그 아주 고해상도의 그 카메라와 다양한 수술 기구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이건 수술하는 장면이 되겠는데 수술할 때는 그 의사는 직접 무릎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겠고 실제 이제 그 관절 내 그 상태를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거 이외에도 이런 다양한 수술 기구가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런 그 최신의 그 좋은 기구들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연골 이식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연골 이식을 할 환자를 일단 대상을 결정을 하게 되겠죠. 네. 이제 환자분은 연골 이식을 해야 될 분입니다 하고 일단 결정이 되게 되면은 그 이식을 받을 분의 환자의 연골 이식 사이즈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정해진 연골을 그 이제 맞는 것을 이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수입 업체에 연락을 해서 환자의 연골의 모양과 맞는 연골을 구할 수 있는지. 구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이제 수술할 때 내측과 이제 외측 파열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도 또 달라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 환자 사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그 연골 이식을 하기 전에 이제 다른 사람 연골을 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런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들어오는데 이 연골을 다듬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요. 네. 다듬은 연골을 이렇게 그 성형을 해서 환자 무릎 안에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 이건 수술 전하고 후에 MRI 사진이 되겠는데 보시면은 하기 전하고 비교하고 연골의 그 크기가 많이 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네요. 예. 네. 확연하게도 차이가 나는 잠깐 내측을 마저 설명을 네.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내측은 앞서 모양과는 다르게 앞뒤로 이게 뼈 모양을 다듬어서 하고요. 이식을 하기 전이 되겠고 하고 나서인데 폭이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식 후에. 이렇게 또 달라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식하기 전에 MRI 사진이 되겠고 이식 후에 MRI 사진이 되는데 폭도 넓고 높이도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반월상 연골 이식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또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사실 마땅한 그 후유증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이제 반월상 연골 이식 수술이 좀 보편화되고 시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청주 지역에도 이렇게 지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수술은 아닙니다만 수술의 결과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의 이식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특히 젊은 나이라면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이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꼭 반월상 연골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변재용 박사와 함께 반월상 연골 이식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